안녕하세요. 이모지 목사입니다. 이제 영문법 강좌를 시작을 합니다. 먼저 간단한 제 소개를 해야 되겠지만 제 얼굴은 옆에 있는 사진으로 대신하고요. 최대한의 간략한 설명이라고 할까?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불필요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어 강좌의 내용이 중요하니까요. 그래서 제 소개는 이 차로 대체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 번역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필요가 조금은 있습니다. 제가 아더핑크의 하나님의 주권, 토마스 구딘의 믿음의 본질을 비롯해서 잉글랜드 칼빈주의 청교도를 중심으로 해서 또 물론 침례교회의 영어 책 한 20여 권을 번역을 했습니다. 아마 다 하면 이럭저럭 한 30권 가까이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영어를 독학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학원이나 이걸 다닌 적이 없고, 다만 이제 영문과 강의도 좀 청강도 하고 도강도 하고, 또 수십 권의 영어 문법 책을 아주 수백 번씩 이렇게 보고, 또 고민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로부터 그 사이에 뭐 토론을 통해서, 논쟁을 통해서, 그리고 제가 질문도 하고 질문도 받고 하면서 문법에 대해서, 그리고 영어 문장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참 많이 겪었습니다만, 이 모든 경험을 압축하고 정리해서 더 늦기 전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뭔가를 좀 남겨놓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몇몇 분들의 요청대로 성경 강좌도 하고 신학 강좌도 좀 해야 되겠지만, 그 모든 것의 출발선에 이 문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설교하고 이해하고 하는 것도 가보면은 문장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장의 출발에 영어 문장이라고 하는 것이 숙제처럼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는 영어라고 하는 아주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그 주제를 위해서 그 제1단 이렇게 기초문법, 영어 문법의 그 기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속사정을 밝히는 것으로 이 첫 번째 시리즈를 전개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기초문법의 속사정이라고 하는 이 타이틀로 약 한 25번 안팎의 그 강의로 좀 채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이 기초문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전통문법 혹은 스쿨 그래머라고 해서 보통은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배우는 중학교 1학년, 2학년의 과정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만, 실제로 이 기초문법의 그 원리와 개념은 고등학교 마칠 때까지 원래 이게 다루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간단히 팔품사와 오문형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흔히 이 전통문법을 압축하는데,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 팔품사와 오문형이라고 하는 그 개념과 원리를 이 기초문법에서 다룸으로써 문법을 보는 새로운 눈을 열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까닭은 그 책을 읽는 영어는 회화를 위한 영어와 아주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회화는 그냥 통하기만 하면 됩니다. 느낌으로도 이게 통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회화를 배우기 위해서는 뭐 드라마라든가 또 그 무슨 대본 이런 것들, 그다음에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회화는 용기가 기본 자산이 되어서 외국인하고 마주쳐서 이렇게 하다가 보면서 이제 감을 잡습니다. 그것을 좀 더 체계화하는 것은 조금 별개지만, 기본적으로 회화는 생활 언어이기 때문에 생활로 부딪혀야 됩니다. 근데 책 읽는 영어는 아주 근본이 다르게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 한 예로 어떤 언어든, 영어든 한글이든 말을 아무리 잘하더라도 그 말 잘하는 것 때문에 그대로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되는 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글을, 입말을 그대로 표기해서 조금 다듬으면 구수는 합니다. 구수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소통의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소통하고자 하는 목적과 그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구어로는 이 문어를 완전히 대체할 수가 그런데 이제 한국인들은,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글을 가지고 문어라고 하는 것, 즉 학문 언어라고 하는 것을
충분히 발전시키지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학자들의 글 같은 것을 보면 우리의 입으로 사용하는 그 생활 언어가 아니라 어떤 논리와 또 고도의 내용을 표기할 때 보는데 한자, 외래어, 그 다음에 한글 생활 언어하고는 조금 뭔가 다른 이런 어법들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학문이라고 하는 이 한자 두 글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학문, 이 두 글자로 된 단어를 한 단어로 이해하지만 원래 한문 체계에서, 한자 체계에서는 이 두 글자는 이미 문장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그러면 배울 학, 그럴 문, 이것을 원래 그대로 뜻대로 한다면 학문이란 것, 문장을 배우는 것, 말 그대로 하면 그렇게 됩니다. 문장을 배우는 것. 그러니까 문장을 배운다는 것은 그 문장을 쓴 그 사람의 지적 체계, 그리고 지식의 내용을 아주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요령이 없이는 이게 학문의 그 글 읽기가 안 되는 것이죠. 또 학문, 문장을 쓸 줄을 알 때에 그 문장을 제대로 썼을 때, 그리고 지식을 제대로 담았을 때 학문적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어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며 용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쓰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언어에 담아놓은, 그리고 담겨진, 그리고 그 언어가 지향하는, 그러면서도 그 저자가 자기의 사상 세계를 펼치는 그때에 사용하는 문리, 문장의 이치, 이것을 파악하고 익히고 그 다음에 숙달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영어의 그 전통 문법, 스쿨 그래머, 팔품사 오음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에서 영어를 겨우 아주 저급한 단계에서 읽고 쓰는 것으로 이 목적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그로부터 이어지는 고급 영어, 그리고 영어의 고급 영어는 그 라틴어라고 하는, 라틴어로 그 19세기 무렵까지 축적해온 그 엘리트적 그 서구 문명의 근본적인 그 인문학적 자산에 접근하는 그 맥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 문법은 아이들에게 겨우 팔품사 오문형 이 정도 가르치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엘리트가 되기 위한 기초라고 하는 어떤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엘리트 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이 전통 문법을 1760년대의 영국 학자들이 영어를 문법 체계화할 때에 단순히 문법 체계를 놓아서 말을 조리 있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엘리트 교육으로 나아가는 기초, 그러면서 서구 문명의 근본 전통인 라틴어, 그 다음에 헬라어, 여기에까지 맥을 잇도록 하기 위해서 그 문법의 기초 뿌리를 라틴어 문법에 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팔품사 오문형의 기초 영문법을 배웠다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라틴어 문법을 배운 겁니다. 이처럼 그 전통 영어의 전통 문법, 이것은 그 라틴어 문명과 그 맥락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 엘리트, 영어권의 엘리트는 바로 필요할 때에 그 법을 전공하는 사람은 유스티니아누스의 로마법 대전, 그걸 라틴어로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학 연구가 되는 것입니다. 의학이나 신학이나 보면 조금만 이렇게 연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거의 전부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에 전통 문법에서 이 라틴어의 근본 맥을 버려버리고 편할 대로 그냥 영어 독자적으로 나간다 그러면 이 라틴어는 그때부터 외국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조선왕조실록,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그 기록문화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거 못 읽습니다. 왜? 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유식하니까 한자로 썼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뭐냐면 그때 사람들도 사실 이 입말로는 지금의 우리의 한글의 조상격인, 그리고 멀지 않은 언어를 썼습니다. 근데 그것을 기록을 할 때 그 옆에서 사관들이 기록을 할 때 한자로 쓴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제로
그 어떤 죄인을 국왕이 왕께서 심문을 할 때에 그 장면이 사관에 의해서 저술됐는데, 그때 왕이 하도 뜨따뜨따 화가 나가지고 그 죄인한테 저놈을 꽁꽁 묶고 그 짱돌로 머리를 때려라,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이걸 한문으로 옆에 적어야 되는 거예요. 사관이 멈칫하죠. 꽁꽁 묶어라라고 하는 한자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유식한 국왕이 그 옆에서 이렇게 쓰면 되잖아,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우리 조상들의 그 지적인 업적, 사상의 어떤 축적, 이것을 한자로 표기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그 과정에서 이미 번역을 해서 한자로 기록을 한 것이고, 지금 우리들은 그것을 다시 번역해 주지 않으면 읽기가 어려운데, 이 번역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남긴 하나하나의 한자 문헌들이 전부 이렇게 오히려 번역을 해야 되는데, 뭐 영어라든가 프랑스어라든가 독일어 이상으로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애물이 있는 거죠. 언어적인 장애물이. 분명히 우리 조상이 썼고 그 조상의 문명적인 직계 후손인 우리가 이 언어상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문법에 여러 가지 결함들이 있어도 그 근본 맥락의 유효성은 아직 있고, 무엇보다도 그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서 라틴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라틴어로 기록된 엄청난 인문학적인 유산에 접근할 수 있다, 그것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전통문법을 영국 학자들이 철저하게 포기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전통문법을 뛰어넘는, 혹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에 과학문법이라고 하는 것이 20세기 초반에 이미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통문법을 학교교육에서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고, 과학문법을 통해서는 전통문법으로 다져진 그 어법에서 이 영어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심화시킨다, 이 정도 선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통문법을 다룸으로써 그 탁월한 저자들의 그 탁월한 저술 속에 담아놓은 그 생각과 표현의 객관적인 법칙, 소통의 시그널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이해함으로써 그 저자를 보다 직접, 보다 사실,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면서 만나고 지적인 교류, 고도의 의사소통을 할 가능성을 높이는 것, 또 높아지는 결과를 얻는 것, 이것이 전법의 목적입니다. 이 영문법 강좌를 시작한 이유와 목적을 간략하게나마 지금까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바로 이 이유와 목적 때문에 이 강좌를 혹시 호기심 때문에 혹시 어쩌나 하면서 들어보시고자 하는 분들에게는 약속할 수 있는 것이 아주 명백합니다. 첫째가 학교 성적을 직접적으로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바란다면 그 직접적으로는 이렇게 쉽게 도움이 된다, 그 필요를 충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약속드리지를 못하겠습니다. 우리 학교에서의 영어 교육은 전부 시험입니다. 그리고 시중에 나가보면 전부 시험을 앞둔 학원들입니다. 그리고 거의 모든 교재가 성적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성적을 위해서, 또 수험을 위해서라면 굉장히 많은 유용한 그 도움과 수단들, 그리고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더 유용할 것입니다. 또 제가 이 영어 문법, 기초 문법의 어떤 속사정들을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지만, 그러나 그 어떤 설명도 여러분이 들으실 때는 단순한 지적 이해입니다. 그 지적으로 이해된 것을 실력으로 향상시키려고 한다면 끊임없이 반복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이거는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어의 박사학위 논문은 영어를 잘 못해도 나름대로 가능합니다. 물론 수준은 좀 떨어지겠다라는 평가는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요. 근데 이것을 능숙하게 읽고 쓰고 하려면 반복 연습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제가 대신해 드릴 수도 없고 이 강의로 대체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여
반복 연습이라든가 힘든 그 숙달의 과정 없이 단순하게 어떤 강의를 알아듣는 것으로 영어 실력 향상을 기대하신다면 그 기대감을 제가 충족시키기가 무척 어려울 것이다. 이것을 미리 말씀을. 반대로 제가 약속할 수 있는 거냐면, 첫째가 사전 보는 법이 무엇인가,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보여드릴 수는 있습니다. 왜 사전 못 보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왜 이런 말을 하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시겠지만, 실제로 영어를 잘 못하는 사람들의 99.99%가 어떻게 영어를 접근하고 있는가, 문장을 어떻게 보려고 하는가 보면 사전 보는 법이 다 틀려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그 사전을 왜 보느냐라고 하면 어려운 단어를 만나서 단어 뜻을 모르기 때문에 본다. 그리고는 대개 그 항목의 첫 번째에 가장 대표적인 뜻을 하나 보고 이거 이 뜻이구나 라고 보고서 사전을 덮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여기서 말씀을 드린다면 사전에서 이렇게 뜻은 맨 나중에 보는 것이다. 그리고 무엇을 어디를 봐야 될지를 알고 보아야 된다. 그런 지적을 그리고 충고를 종종 합니다. 아무튼 제 강의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그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사전은 이렇게 보는 거구나. 이것을 여러분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사전 속에서 문법 책에서 본 내용이 연결이 된다, 연결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문장이 구성되어 있는 그 구조, 서술 구조, 그 서술부의 구조입니다. 이 패턴이라고 하는데 그것의 원리와 개념을 이해하는 것,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사전을 보는 법, 사전과 문법을 결합해서 볼 줄 아는 법, 그래서 문장 구조의 그 원리와 개념을 이해하는 것, 이 세 가지. 그러면서도 실제로 나중에 보면 거꾸로입니다. 문장 구조의 원리와 개념을 이해하고 또 그걸 이해했기 때문에 사전을 어떻게 보아야 되는지, 그리고 문법이 어떻게 결합되어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 이 사전과 문법책과 문장, 실제의 문장, 이 세 개가 마치 삼위일체처럼 시스템적으로 조화롭게 작동하는 것, 이거를 보는 안목을 영어로 드리고,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속에서 문장의 이치를 터득하고, 그러면 이제 숙달은 본인이 알아서 하면 되겠죠. 이렇게 문장의 이치를 터득하는 길까지, 여기까지 제가 약속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영어 강좌의 첫 번째 시간으로 이 강좌가 어떤 강좌인지를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리고, 다음 시간부터는 영어의 그 품사론의 개관, 팔품사가 어떤 것인가를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오음형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걸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을 것입니다. 또 이렇게 사람 얼굴을 보지 않고 동영상을 저 혼자서 녹화를 해서 자료를 남기는 건 또 생전 처음 해보는 것입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발성하는 거라든가 또 이렇게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저한테는 전혀 낯선 일이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격려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면 더 좋은 것들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저 임원준 목사였습니다. 다음 강좌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